네, 경기 불황 속의 알뜰 정보를 알려드리는 돈 되는 경제 코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요.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근데 지방 중소도시는요. 네. 또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지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또 네. 광주의 미분양 물량의 증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최근 서울과 부산, 세종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반대로 지방은 또 가격이 정체하고 하락되고 이래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격이 좀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나 실수요자 위주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 인상부터 시작을 해서 대출 규제 들어갔고요. 뭐 대선 공약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공공주택 임대라든지 공급에 대한 그다음에 전월세상 네. 여러 가지 걸 시도를 줬는데 네. 올라갔어요. 네. 말도 못하게 사실 올라가면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네.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장기간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네. 맞이해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 사실 네. 탄핵에 의한 대선 전국에서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떤 불확실성에 기대심리라는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 것들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를 좀 완화해줬죠. 가계부채를 네. 완화한 정책들이 인재수야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사실 박근혜 정부도 안 되겠다 싶은 게 11.3 대책이 나온 거예요. 너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인재세야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서 이 열기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자금들이 네네. 이제 실물자산, 네.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걸 증명하는 게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일 최고점을 그렇죠. 기록하고 네. 있고 네. 강남 재건축 부동산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저만 빼고 다 잘 사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는데 예, 부동산이 올라가. 저도 그래요. 네,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을 네. 하게 되면 좀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좀 이게 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상 재건축은 네. 하게 되면은 면적이 줄어들어 버려요. 내가 그냥 20평대의 아파트를 살고 있다가 재건축을 들어가면은 네. 집을 받는 게 25평, 30평을 아, 받는 게 아니라 네. 15평, 그러니까 그 더 많은 평수를 네. 받다 보니까는 말이 죄송합니다, 잘못됐는데 더 많은 평수를 받으니까는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은 좀 작잖아요. 뭐 15평, 네네네. 20평 하는데 그걸 재건축을 하다 보면 하면은 더 30평, 커지니까. 40평 이렇게 크게 늘어나니까. 만드니까 가구 수가 오히려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지방은 또 왜 하락했을까요? 그 이유도 한번 짚어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공급이 좀 많았습니다. 공급이 많았는데 공급이 많은데 네. 가격이 높았죠. 즉 실수요자들이 이거를 사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아파트나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학군도 중요하고 편의시설도 중요하고 교통도 네.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네.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이제 가격이 약보합수 내지는 미분양도 증가하고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만큼 주변 시설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그렇죠. 그 실수요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를 또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대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의 얼굴 면면을 보면 강한 억제책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 네. 내정자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 그다음에 장하성 수석 이 세 분이서 이제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들인데 네. 면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부동산 급등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옛날에 연구 실적이나 일하셨던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늘 얘기를 했었죠. LTV, DTI 네. 앞으로 이제 나올 대책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네. 지역별 좀 개인 소득별 좀 세분화시켜서 아마 이제 규제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의 청약제도 규제랄지 전매에 대한 규제랄지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년 살고 2년 더 살 수 있게 네. 연장해주는 맞아, 맞아. 계약갱시 청구권이라든지 네. 전월세상제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도입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장 참여자, 즉 뭐 임대인, 건설사, 네. 그다음에 뭐 세입자, 뭐 내 집 산 실수요자, 뭐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분들의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안 나올 거예요. 네. 충분히 이 점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늘 얘기하는 것이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놓겠다. 또 그리고 전국을 하나로 묶진 못할 거예요. 서울하고 지역별로. 지방하고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다 나니까.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뭐 서울, 송파, 강남 네. 이런 쪽이 먼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대책들이 조금은 좀 핀셋 규제라고 하죠. 세밀한 예산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대선 이후에 광주 지역의 어떤 그 시장 흐름 네.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잠깐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요. 네. 대선 전에 광주 주택 시장은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하고 이제 네. 매매 거래량이 지금 나오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0년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실거래가 지수는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네. 폭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위에 파란색 선이 지금 가격 네, 지수죠. 가격 지수입니다. 그리고 아래 게 이제 그 거래량. 매매 아파트 거래량을 말하는 건데요. 네. 2월 달에 1383부터 해서 지금 올해 2월 1일까지 이제 2112개로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근데 가만 중요하면 11.3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네. 가격이 살짝 조정이 되고 오히려 또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성수기에 진입한 건데 종합해 보면은 지금 비수기에 접어들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네. 전세 지수나 이제 매매 지수 이것도 이제 저희가 1년치를 지금 봐왔거든요. 네. 아주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년 전 건데요. 네. 1년 전 지수 수치하고 지금 2017년 5월 이 지수 수치하고 큰 네. 차이가 별로 그러네요. 없어요. 네네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보완을 좀 하자면 한 네. 가지 자료를 좀 더 보시게 된다 하면요. 네. 지금 4년간 자료인데요. 네. 4년간 자료는 네. 지금 아시다시피 2015년 광주가 제일 뜨거웠던 부동산 분양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제외하고 나서는 네. 큰 폭의 변화 없이 쭉 지금 저렇게 꾸준하게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1년 전이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뭐 네. 별반 그렇게 차이는 없네요. 네네, 광주 쪽은 그렇게 큰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올라가거나 뭐 예, 크게 예. 내려가거나 이러지도 않고. 네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는 또 광주 지역의 부동산 미분양 그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연합뉴스 이거를, 기사로 나갔죠.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자료 한번 더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출처는 한국감정원에서 저희가 발췌한 자료인데요. 네. 네.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 2016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미분양. 네. 미분양 현황입니다. 오.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이 올랐네요.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800개에서 1000개 위에서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다가 하다가 16년 11월 들어서 이제 미분양 개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17년 1월에 좀 살짝 증가했다가 지금 갑자기 3월에 갑자기 올라가요? 네,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었고요. 아. 비수기로 접어든 것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네. 대선 규제 전에 건설사들이 좀 미리 했구나. 미리 분양을 좀 하자고 해서 지금 내는 것들이 지금 미분양이 돼서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간에 소비자들 눈높이를 맞추질 못했어요. 입지라든지 교통 학군 가격들이 지금 네. 맞추질 못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네. 정책이 새로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밀어내기 물량이 좀 있었고 그렇군요. 네네. 비수기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네. 네. 네, 우리 지역의 미분양이 증가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네네. 이 증가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그래프만 보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0년간 2007년도부터 네. 미분양 현황을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미분양 현황 10년. 자료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 2007년도, 8년도 9월 때면 12,500이 넘어갔었죠. 미분양 아파트 개수. 심각하네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가 2008년도. 이제 네. 기억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대주그룹이 부도가 나고요. 그다음에 수완지구 미분양 사태. 엄청났죠. 엄청났죠. 네. 그리고 광주 지역 또 2008년도 리먼 사태까지 터져서 광주의 수출 경제가 또 안 좋았어서 지역 경제상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 상황에 비교한다 하면은 많이 어쨌든 좋아진 거. 그렇죠. 미분양이 네, 꾸준하게 없어진 그러게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없다가 갑자기 증가를 하게 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그러면- 미분양이 네. 많으면은 좋진 않아요. 근데 형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미분양을 봐야 될까요? 준공전하고 준공후로 나눠지는데요. 미분양이. 네네네.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그렇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요. 네. 현재 지금 광주광역시 자료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현재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 233개 가구입니다. 별로 안 되네요. 네, 이게 전체 우리가 지금 1,400여 개 정도가 네. 미분양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말하고 됐는데요. 있는데. 네. 전체 지금 준공후 미분양은 233개밖에 안 돼요. 차이가 다 많네요. 전에 네네네. 지금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준공대기 미분양이 미분양 개수는 대략 한 900여 개 정도로 되는데, 네. 900에 1000개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가령 우리가 아파트 현장에 분양을 한 500세대 정도 분양을 하는데, 네. 300세대가 분양이 되고 200세대가 지금 미분양이 됐어요. 네.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60% 정도 되면은 안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뭐 손해도 없지만은 이익도 없지만은 손해도 없다. 준공 전 미분양. 준공 전 미분양이 시간도 앞으로 준공 때까지 시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있으니까. 실제로는 준공 후 미분양이 언론에서 네. 많이 대두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네. 근데 지금 이 개수로 봤을 때는 과거 12,500개까지 올라간 개수에 비하면은 네. 어마어마.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서 가격 할인 분양 나오고 가격 하락을 유도할 만큼 네. 그러한 물량은 아니다라는 것이 팩트죠, 사실은요. 그리고 좀 네. 통계 네. 함정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통계 함정도 있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네. 광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통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광주는 그러니까 보니까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새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부동산 네. 대책이 이렇게 나오면 광주의 흐름이 좀 이렇게 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제 조건 대책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을 갖다가 먼저 좀 깔게요. 아직은 네. 대책 이게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현재대로 지금 대출 규제는 좀 네. 그대로 가고 네. 네. 간다고 하고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 시청구권이 도입된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전세는 좀 보편적으로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 가격들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기존 아파트는 월세로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네. 매물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는 좀 올라갈 것 같고 월세는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신규 분양 아파트들 최근 분양하고 있는 농성동 SK뷰라든지 네. 뭐 앞으로 분양이 예정된 염주동 포스코라든지 네. 지금 현재 전매 제한이 풀린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같은 경우라든지 입지가 좋은 곳들 선호도는 당연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갈수록 계속 오른다. 브랜드도 있고. 근데 브랜드도 있고 그런 곳은 당연히 오르는데 네. 좀 입지가 떨어지고 브랜드도 없고 하는 경우들은 약보합세를 좀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반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 일반 아파트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공약이 원체 좀 풍부하잖아요. 개발 호재도 좀 있고 지하철 2호선도 있고 뭐 한전공대 이슈도 있고 에너지밸리 이슈도 있고 뭐 중앙공원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이슈에 따라 근접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은 좀 꾸준하게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올라갈 건데요. 네. 상가 거래는 전반적으로 좀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면요. 부동산 네.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제 한 말씀 드린다면 먼저 참여정부 때 과거 모습이다. 현재 시장이 지금 네. 또는 뭐 하락의 징조다. 너무 올랐다. 여러 소문들이 돌아다니는데요. 네.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의외의 답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건가요?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전 세계 역대 어느 정권도 자산 시장, 경기가 후퇴하는 그러한 정책을 쓴 적이 없어요. 다 성장 기조. 그렇죠. 다 성장을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제 여기서 방법이 좀 틀린 거죠. 가령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같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한 부양책을 많이 썼던 거고요. 가계 대출 규제 완화시키고요. 네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제이노믹스라는 경제 정책도 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듣기를 소득은 안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랐다. 자산시장 가격만 네. 올랐다라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자산시장의 시장 가격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은 통제를 하고 네. 대신에 개인 소득과 복지를 강화해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좀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선순환이 돌아가면서 돌아간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취지거든요. 네. 이 취지를 잘 아신다 하면은 네. 오히려 지금 뭐 부동산을 무서워하신다거나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데는 큰 네.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큰 틀에서 광주 지역 개성 공약하고 네.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변하지 않는 것들 네.
등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 방법이랄지 뭐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뭐 예전에는 뭐 월세만 받겠다 뭐 시세 차익만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좀 혼합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커지는 부동산 양극화와 또 광주 지역의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점 문자로 보내셨다고 하네요. 0616번님, 광주는 주택 대비 아파트 비율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분양 후에 프리미엄이 치솟는데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참 문자를 보면서 항상 어렵습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데요.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라는 것은 7년이고 10년이고 내 집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내 집 마련을 위한 거라고는 저는 마음에 드는 지역이고 하면은 구입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채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예, 부채가 뭐 많다고 해서 뭐 연일 언론에서 그러는데 자산 가격이 오르면 부채가 또 떨어지는 이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네. 정상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집값이 오르면 부채가 상대적으로 상세적으로 상세가 적어지니까. 되죠. 아무래도요. 그런 것도 부채가 염두에 늘 두면. 있더라도 사놓고 네네네, 오르는 게 괜찮다는 그렇죠. 거죠. 예. 실수요라면 투자라면 네, 투자가 해라. 아니라 실수요라면. 실수요 내 집 마련은 지금은 빨리 사라. 마음에 괜찮다. 맞는 집은 사시는 게 네, 맞습니다. 0616님, 네. 네, 잘 들으셨죠? 자, 네. 이번에는 2621번님. 네.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매번 떨어지는데 아이고.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아이고. 사기도 부담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제라도 지역주택조합에 뛰어드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아, 이 프리미엄 이거 분양권. 야, 점점 어려운 질문들만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고수들이세요. 지역주택 네. 조합. 네, 이거 굉장히 이거 진짜 나중에 한번 지역주택 피부에 조합은 와닿는 질문인데. 네. 저기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일단은 그 사기도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 이제라도 지역주택 조합에 근데 지금 무주택자인 것 같아요. 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지역주택 조합에 뜨는 게 모르는데 요즘은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내 집을 사면 재테크가 되는가 안 되는가. 맞아요. 이게 이제 초비의 관심사다 예. 보니까 이런 문자들이 오는데요. 네. 뛰어든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지역주택조합이 그쪽에 마음에 차선책으로라도 마음에 드는 집이라 한다고 하면은 네. 거주하는 목적으로 길게 한번 사시는 본다면. 하시는 게 낫다.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네. 사업이 좀 다른지 그런 것들 좀 봐야 되는 부분들. 네, 나중에 좀 자세히 네, 네,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5550번님, 광주 집값은 변동이 없는데 왜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나요? 어려운,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군요. 네, 집값은 전체적으로 이제 단독주택 같아요. 그렇게 단독주택. 네, 느낌이 좀 저렇게 말씀하니까 네. 단독주택 같은데요. 예.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네. 네. 저걸로 이제 쳐다보니까는. 네. 근데 당연히 실거래가가 오르면 공시지가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비율이 실거래만큼 오르면은 아마 그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네. 적용을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바로 그동안에 어떤 반영이 부동산 안 영향 되니까. 때문에 올랐다고 이해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질문도 지금까지 3개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또 광주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이 부동산의 네. 영향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